거울 속에 나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여야만 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늘 30대처럼 보이는 외모, 빈틈없이 세련된 명품 의상, 그리고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차가운 미소.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한 주에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 대한민국의 명사들이 찾는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한지현. 병원은 늘 수술실의 소독약 냄새와 고객들의 희망이 뒤섞인 채로 가득했다. 하지만 밤늦게 텅 빈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조명 하나 켜지지 않은 거실 소파에 쓰러져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새벽 2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내 차는 멈춰버렸다. 며칠째 이어진 수술과 강도 높은 스케줄로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빗물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핸들이 헛도는 것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렀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철이 구겨지는 끔찍한 소리가 뒤엉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에어백 터지는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굴을 강타하는 에어백의 충격과 몸을 조여오는 안전벨트의 압박.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나는 차가운 빗물 속으로 의식을 놓았다. 괜찮으세요?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전등이 비추는 그의 얼굴은 젖어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창문을 내렸다. 시각 네온사인 불빛이 비에 젖어 기괴하게 일렁이는 밤. 그의 낡은 SUV는 병원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새벽 동물병원. 간판에 쓰인 글씨가 마치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그는 나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내 옷에서는 멸균된 수술복 냄새가 났지만 그의 차에서는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와 씁쓸한 풀 냄새가 뒤섞여 났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였다. 저는 근처에 갈 곳이 병원이라도. 겨우 말을 내뱉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그런 게 잘 없는 동네입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저는 이민우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알던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그가 내게 덮어준 담요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병원 2층 그의 집에서 나는 깨어났다. 간이 침대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그가 끓여준 죽이 놓여 있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일단 따뜻한 것부터 드시죠. 그의 손길은 능숙했다. 그는 과거에 빗길 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자였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의 관계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말 못하는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만 매달려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혹시 저 아세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내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동네 아픈 아이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그의 대답에 나는 묘한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한지연이라는 이름과 외모로 살아왔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실한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내 삶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그의 존재가 낯설었고 그가 불러일으킨 감정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나는 새벽이가 아닌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의 병원을 찾아갔다. 어쩐 일이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민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네, 덕분에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어색한 대화 속에서 나는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늙은 치와와를 진료하며 끙끙거리는 노부부를 위해 진료비를 깎아주었고 주인이 버리고 간 시추의 밥그릇을 채워주었다. 그의 진심은 멸균된 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촉감 그는 내게 고양이를 안겨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곧 안락사될 뻔했어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놔줄 수가 없네요. 내가 고양이를 품에 앉아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작은 생명의 체온을 통해 민우의 따뜻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새벽이를 핑계로 그의 병원을 드나들며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열었다. 민우도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진심으로 새벽이를 돌보고 그가 건네는 삶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냄새 수술실 소독약 냄새를 잊고 동물들의 흙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인 그의 병원에 익숙해져 갔다. 나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밤늦도록 이어지던 술자리와 파티 대신 집에 돌아와 새벽이와 놀아주며 민우에게 배운 동물 상식들을 읊었다. 어느 날 나는 민우에게 당신의 동물병원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듯이 돈이 아닌 마음으로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 즈음 나의 변화는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며칠 뒤 비서가 다급하게 나를 찾았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T그룹 회장님께서 투자금 회수를 결정하셨고 리치 투자그룹에서도 모두 계약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유가 뭔가요? 비서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원장님의 사생활, 특히 그 이상한 수의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남자에게 현혹되어 사업에 소홀해졌다고 투자자들은 원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동료들은 뒤에서 비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지연아, 그 남자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돈을 버리고 얻은 게 고작 허름한 동물병원 원장이야?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경제적 사회적 리스크를 가져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민우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고, 바보가 됐다고 말해요. 민우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연 씨, 그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민우의 병원에 갑작스럽게 붉은색 스티커가 붙었다. 재개발 철거 예정 통지.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어. 쫓겨날 순 없다고. 여기 민우 씨가 없으면 우리 강아지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붉은 스티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는 예전에도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필사적으로 이 병원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붉은 스티커를 때려다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우면 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가진 걸로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이미 한 번 져봤습니다. 그의 절망에 나는 용기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있어요. 저는 변호사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이 동네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줄게요. 나는 민우의 진심을 담은 진료일지, 동물들을 돌보며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다. 나의 모든 팔로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갤러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진심에 감동한 고객들은 하나둘씩 기부금을 보냈고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주민들도 힘을 모았다. 노인들은 밤마다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고 학생들은 벽에 그림을 그려 병원을 응원했다. 한지연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재개발 업체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민우와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돈을 들여 병원을 짓는 대신 직접 병원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시각 아직 미완성인 병원 벽에 우리는 함께 페인트를 칠했다. 흰색 페인트가 묻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웃었다. 촉감 거친 붓을 함께 잡고 벽을 칠했다. 민우 씨, 여기는 고양이 입원실로 꾸미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죠. 우리의 미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빗소리가 아닌 우리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소리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제 민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지연 씨, 후회 안 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바보예요. 왜 후회해요? 예전에는 혼자 큰 집에 살았지만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 이 미완성인 공간에 있어도 완벽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새벽 동물병원은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었다. 한지연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려동물 심리 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따 민우의 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정욕이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장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